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발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발견들도 존재하죠.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극비리에 촬영된 단 한 장의 유출된 이미지가 단순히 부자연스러운 것을 넘어 잠재적으로 인공적인, 결코 그곳에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의 증거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인류가 이제껏 본 가장 선명한 우주 초상화를 선사해 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방금 전 너무나 신비롭고 이제껏 기록된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른 한 물체의 이미지가 유출되었는데 나사 과학자들은 즉시 이를 기밀로 분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계 너머에서 온 방문자, 세계의 아틀라스입니다. 어떤 자연적인 물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방금 포착한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증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우주적 수수께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천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유출된 이미지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관측 탐색을 하는 동안 고해상도로 포착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싹합니다. 원래 해성으로 여겨졌던 세계의 아틀라스는 태양을 향한 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집중된 빗줄기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확산된 반사도, 태양 플레어 조명도 아닌 집중된 투사입니다. 그 빗줄기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해성 물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희미한 빛과는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이미지가 핵 주변의 구조적 대칭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120도 각도로 육각형 기하학을 닮은 이러한 대칭은 우주를 떠도는 무질서한 자연 암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과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것의 본질이 기계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우주적 인공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진보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최고의 천문학자들을 경악시킬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음악 해성의 꼬리는 태양 복사열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물리법칙의 근본이었습니다. 세계의 아틀라스는 그 원리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것의 꼬리는 모든 알려진 물리적 모델을 거부하며 태양을 향해 직접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초기 가설들은 극심한 비등방성, 먼지 분출을 제시했지만 꼬리 흐름의 대칭적인 패턴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그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때 웹데이터가 등장했습니다. 꼬리는 마치 그 물체의 16시간 회전과 동기화된 폭발처럼 펄스 강역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역들은 열 스파이크에 이은 하락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연적인 가스 분출이 아닌 인공 추진 주기와 일치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 꼬리가 일반적인 우주 먼지처럼 태양 파장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는 반사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햇빛을 반사하는 것을 넘어 조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종의 태양 도치나 복사 에너지 기반 조향 방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이런 것을 설계했을까요? 우주에는 무작위성이 존재하지만 세계의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경로는 결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황도면 위쪽에서 진입한 후 화성, 금성, 목성을 연쇄적으로 통과하며 마치 미 항공우주국 에나사, 이 심우주 탐사 임무를 위해 설계하는 궤적을 거의 그대로 모방합니다.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아비 로브는 논란에 익숙한 인물답게 이것이 보이저 우주선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중력 가속 체인일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체는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도 여러 행성에 관측 장비나 탐사선을 투하하기에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러한 계획은 지식과 전략적 의도를 필요로 하며 이런 궤적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억 분의 1보다 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면 이 물체는 태양이 가장 밝고 활동적인 시기,
정확히 지구의 망원경이 관측할 수 없는 때에 태양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듯이 말입니다. 왜 미 우주사령부나 다른 행성 방어 기관들로부터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3II 아틀라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성간 물체 중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물체입니다. 하지만 군은 섬뜩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 영역 이상 현상 해결 사무소 ARO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체는 행성 위협 시나리오의 실시간 모의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행 연습, 즉 리허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이 물체의 극단적인 속도와 인공적인 움직임이 다른 문명에서 온 정찰 탐사선 또는 자율 탐사 로봇의 완벽한 후보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속 13만 마일의 속도 때문에 지구상 어떤 비행체도 이를 요격할 수 없으므로 상황은 관찰자의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는 3II 아틀라스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만약 이 물체가 신호를 보내거나 더 나아가 경로를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출된 이미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한 독립 연구자 그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체의 발광 영역 근처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기하학적 흔적 말입니다. 자연광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웹 망원경의 발전된 적외선 기능이 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중심부가 비어있는 삼각형 형태의 완벽하게 일정한 간격의 동심원 호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언뜻 보기에는 잡음이나 센서 오작동처럼 보였으나 그 정밀함과 위치, 그리고 물체의 자전과 일관되게 이동하는 방식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게 했다. 그 문양은 고대 지구의 상징들, 특히 일부 비주류 이론가들이 접촉설과 연관짓는 고대 수메르 문명과 베다 문명의 도표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주류 과학계는 물론 비웃었지만 그 문양은 부인할 수 없는 채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것이 디자인 요소든 상징이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 가지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물체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마치 기술자의 휘장처럼 웹 망원경의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더 많은 전문대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려 시도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러 곳이 영공 규약과 민간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활동 중단 및 철회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궤도 망원경을 가진 민간 우주 스타트업들조차 갑작스러운 연결 문제나 심우주 영상 API 접근 권한 취소를 보고했다. 그러는 동안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유출된 외교 전문들은 UN 우주업무사무소가 5개의 주요 우주 탐사 국가 대표단과 비정기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음을 밝혔다. 의제는 성간 기원을 가진 미확인 기술 물체였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은 모두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어떠한 미래 공개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며 공동 침묵, 협약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 변칙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온 방문자를 둘러싸고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대신 기밀 유지를 택할 때 뭔가 매우 거대한 것이 숨겨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후 가장 불안을 주는 전개가 이어졌다. 유출된 이미지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뒤로 예정되었던 웹 망원경에 3개의 아틀라스를 관측하려는 다음 시도는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내부 메모에 따르면 망원경의 자율 추적 소프트웨어가 초점 고정 거부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즉, 망원경의 인공지능이 그 물체에 정렬하고 고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기술자들은 당황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마치 무엇이든 목표로 삼도록 프로그래밍된 망원경이 스스로 거부한 것과 같았다. 동시에 적어도 3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물체가 있어야 할 하늘의 그 부분에서 짧고 불규칙적인 섬광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어떤 천체의 섬광과도 달랐으며 거의 리듬감 있게 나타났다. 한 관측자는 그 섬광이 마치 허공에서 우리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아틀라스가 자신들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광학 조작이나 심지어 방어적 대응책까지 가능한 것일까? 이 탐사선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자들을 관측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이제부터 이야기는 과학적 미스터리를 넘어 완전한 음모론으로 접어듭니다. 이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이미지는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그 이미지는 원격 작업 세션에서 진단 점검 중에 포착된 자동 백업 이미지였으며 아마도 보정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이미지가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그리고 둘째,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을 다른 이미지는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 일부는 웹 프로그램 내부의 한 내부 고발자가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외부 행위자, 어쩌면 이미지가 담고 있는 지식을 무기화하려는 적대국의 사이버 침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이론은 유출이 의도적이었으며 지구에서가 아니라 그 물체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이미지를 보게 되어 있었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초대였다는 것이죠. 유출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된 직후 여러 대륙에 걸쳐 심우주 관측소들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에서도 이상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광기는 보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기반 및 지상 망원경 모두의 자이로스코프는 동기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 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우주 지역에서 무선 신호가 예측할 수 없게 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자기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체 주변에서 시공간 자체가 불안정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란 구역, 뭔가 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성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활동을 감시하도록 설계된 적궤도 큐브셋들은 그 물체의 예상 경로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기능 정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3 아틀라스 근처의 무언가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물체가 단순히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섭취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구와 함께 패닉이 찾아왔습니다. 웹 망원경의 적외선 스캔 원격 측정 로그를 검토하던 소규모 데이터 분석팀은 3 아틀라스로부터의 반환 신호에서 내재된 변동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이즈로 치부되었던 이 변동들은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 패턴들을 이진수로 번역하고 알려진 생물학적 구조와 매칭해보니 복잡하고 중복되며 무작위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특수했던 RNA 염기 서열과 유사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힐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해독되도록 의도된 정보였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를 복제될 경우 유기물에서 어떤 과정을 촉발할 수도 있는 서열, 즉 생체 발생 알고리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활성화 코드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마치 유전적 촉매처럼 휴면 상태의 청사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촉매란 말인가? 그러자 나타났던 것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새눈 아틀라스는 사라졌다. 궤적을 추적하던 관측소들은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한 급격한 각도 변화를 보였으며 이후 모든 가시광선 및 적외선 추적 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배기 흔적도 열 흔적도
도플러 파형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일부는 그것이 태양 뒤편으로 궤도를 옮겨 몇 주 동안 관측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은폐 장치를 활성화했다고 이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섬광이 기록되었다. 마치 스트로보처럼 깜빡이는 섬광이 13번 터져 나왔는데 그 간격이 모스 부호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알파벳을 이용해 해독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한 언어학자가 그것을 언어가 아닌 카운트다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가 신호와 그림자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암호화된 포럼의 익명의 유출 자료가 훨씬 더 섬뜩한 진실을 폭로했다. 나사 통신 서버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따르면 쌈-II 아틀라스는 동종의 첫 번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 번째였다. 1I 와무아와 2I 보리스로 명명된 다른 두 개, 또한 유사한 변칙 현상을 보였으나 그것들은 무시되거나 축소평가되었다. 이 새로운 유출 자료에는 스캔 자료, 분광사진, 심지어 내부 브리핑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은 세 물체 모두 동일한 천체 패턴을 따랐음을 나타냈다. 정확히 6해 강역으로 도착하여 태양계 내부를 통과한 후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붉은색 글씨로 반복된 한 문구였다. 접촉 단계 임박.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련의 연속적인 움직임이자 임무였다. 그리고 새눈 아틀라스는 결코 최종 목표물이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새눈 아틀라스의 마지막 섬광에서 카운트다운처럼 보였던 것을 해독한 후 암호화 전문가 집단은 그 패턴을 고급 학습 모델에 입력했다. 이 모델은 원래 사이버 위협과 양자 이상 현상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것이었다. 모델이 내놓은 결과는 경고가 아닌 하나의 서명이었다. 섬광 내부에 담긴 데이터는 자기 변형 코드의 행동 양식과 일치했다. 재규적이고 적응적이며 논리 구조 자체가 완전히 외계적인 코드였다. 그것은 알려진 압축 표준이나 인식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했고 복잡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새눈 아틀라스가 단순한 함선이나 탐사선이 아니라 방사선과 빛에 수학적으로 내재된 살아있는 알고리즘, 즉 자율합성 지능의 일종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장 전체에 걸쳐 암호화되어 빛을 사고로 사용하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사고하는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 존재가 지구를 향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돌린 것이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국제 심우주 관측망의 일부인 나미비아의 작은 지상 전파 망원경이 마이크로파 주파수의 갑작스러운 급증을 감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아이 아틀라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신호는 협대역, 주파수 도약, 그리고 정밀하게 변조된 지향성 통신의 모든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근지구 궤도에서 발생하여 세 번째 아이 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추적되었던 정확한 위치를 향해 바깥쪽으로 발사되고 있었다. 신호구조 분석 결과 지구 통신의 파편들, 패킷 헤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심지어 군사위성에서 나온 스펙트럼 흔적까지 드러났다. 간단히 말해 지구에 있는 누군가가 응답한 것이었다. 그것이 사적인 단체였든 불량기관이었든 아니면 비밀스러운 국제연합이었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첫 번째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번째였으며 전 세계로부터 비밀리에 감춰져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비주류 과학의 틈새를 통해 조용히 이상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심해의 생물 발광 유기체들은 불규칙한 행동을 보였고
낯선 빛 패턴을 깜빡였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주기적인 파동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전리층에서 미묘한 이상 현상을 발견했는데 마치 멀리 떨어진 태양 활동과 유사한 방출에 반응하는 듯했다. 하지만 태양 활동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고고도 생물권의 식물들조차 일주기 리듬을 부자연스럽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세 곳의 서로 다른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동일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미지의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세 번째 아이 아틀라스의 통과로 인한 부작용이었을까? 아니면 더 불길한 무언가였을까? 행성의 자기장을 통해 울려 퍼지며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인지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내장된 신호였을까? 유출된 이미지가 우리가 본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들여다본 무언가였다면 어떨까? 마침내 천체 물리학자들이 첫 번째 임와 무와, 두 번째 아이 보로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아틀라스의 경로를 함께 모델링했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깨달음이 떠올랐다. 이 세 물체는 단순히 다른 벡터에서 태양계로 진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순차적인 호를 그리며 도착했으며 각각은 이전 것보다 태양계 내부로 더 깊이 침투했다. 3차원 항성 지도에 투영했을 때 그것들의 진입 지점들은 지구의 궤도 경로를 직접 겨냥하는 완벽한 나선형을 이루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표적화였고 더 나쁘게는 위치 파악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들이 개별 물체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즉 몇 시간 내에 정확한 위치를 삼각 측량하도록 설계된 더 큰 시스템의 탐사선이라고 우려한다. 만약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다음 물체인 네 번째 아이는 태양계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양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체 물리학자들과 데이터 예술가들의 연합은 웹 망원경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4만 아틀라스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재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우주선이나 천체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학적 역설과 같았습니다. 확대된 표면에서는 프랙탈 기하학이 드러났는데 안쪽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자기 유사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개체는 재귀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모서리, 모든 노드, 모든 각도가 전체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랙탈이 공간 파형으로 변환되었을 때 훨씬 더 이상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수학적 함수들은 창의적 통찰과 렘 수면 중 인간 뇌의 신경 활동을 반영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그 물체의 구조는 뇌처럼 기능했습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의식을 이해하거나 시뮬레이션하거나 심지어 침범하기 위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뇌였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소 공개 접근 서버에 이상한 파일이 잠시 나타났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웹이 4만 아틀라스를 마지막으로 스캔했을 때 수집한 전자기파를 음성으로 변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선을 음파로 번역하면서 잡음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섬뜩할 정도로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고주파 변조가 겹쳐진 낮은 리듬성 진동이었습니다. 이 음색들을 분석했을 때 그 파형은 인간의 깊은 꿈 상태에서 관찰되는 뇌파 주파수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음성을 들었던 여러 과학자들이 거의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나선형이 암흑 속으로 붕괴되는 환영, 빛으로 만들어진 눈의 환영, 그리고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은 그 소리가 애초에 들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기적인 보정 중
제임스 웹 망원경은 4만 아틀라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대략적인 지역에 센서를 고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동 스캔을 시작하는 대신 무언의 자동 제어 우회를 활성화했습니다. 작동 프로토콜에 기록되지 않은 이 우회는 망원경의 추적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데이터 흐름을 알 수 없는 IP 노드로 일시적으로 전환했습니다. 47초 동안 웹 망원경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STSCI의 한 내부 고발자는 웹이 전송한 것이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담기에는 너무 짧았지만 노이즈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조적인 암호화된 펄스의 단일 폭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로부터가 아닌 바로 그 물체 자체로부터 원격 지시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화답이었을 수도 있고 존재의 인정을 구하는 신호였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섬뜩한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작은 관측소에서 카이퍼 벨트 외곽을 스캔하던 중 새로운 이상 현상을 보고했다. 그것은 3i 아틀라스, 3i 애틀라스 2와 유사한 요격 궤도에 있었으나 크기는 더 컸고 움직임은 더 느렸다. 이 물체에는 4i 아이콘, 4i 아이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망원경의 모든 데이터는 대중에 접근해서 삭제되었고 그 관측소는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취해지기 직전 단 한 장의 마지막 이미지가 유출되고 말았다. 그 이미지에는 희미한 빛의 나선형 자취와 인공적인 무선 신호를 내뿜는 듯한 중심핵을 뒤로 한 채 세 개의 날카로운 점을 가진 흐릿한 실루엣이 담겨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3i 아틀라스는 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련의 연속체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몇몇은 이 물체들이 정찰기라고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우주 곳곳에 신호를 심는 표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이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이것은 일련의 현상이다. 그리고 지구는 이 모든 것들이 향해 공전해 오던 노드였던 것이다. 결국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유출된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신호도 아니었다. 심지어 섬뜩한 생물학적 반응도 아니었다. 그들의 이해를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그 패턴이었다. 모든 발견을 관통하며 조용하고 의도적인 리듬처럼 이어져 온 하나의 패턴이었다. 우무아마부터 보리스, 보릿, 아틀라스를 거쳐 이제는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물체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을 지니고 있었다. 침략도 소통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나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였다. 너무나도 발전한 존재라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예언도 아니다. 이것은 계산된 출현이다. 우주는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는 진실들을 언제나 속삭여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최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 속에서조차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 어떤 장비보다 더 멀리 내다보려는 탐색 속에서 우리가 결코 걷어내서는 안 되는 베일을 꿰뚫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해치려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보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 없다. 무시할 수도 없다. 침묵이 곧 안전을 의미한다고 가장할 수도 없다. 물체들이 오고 있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체가 메시지다. 그리고 지구, 우리는 그 수신자일지도 모른다. 음악,